저는 조선주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인플레이셔너리한 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원자재에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땐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전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 중에서는 올해 좀 유망 세트는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사실 매크로를 더 자주 보고 섹터 매크로를 이제 섹터로 연결지어서 보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는 유가나 에너지나 이런 원자재 쪽이 좋을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노랜딩스러운 환경이 일단 이어질 거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조선주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조금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는 섹터긴 한데 좋은 거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식당 가서 뭐 먹고 와서 나쁘지 않아. 전 좋다고 그건 봐요. 엄청 맛있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엄청 맛있는 것도 엄청 맛있어라고 하지 나쁘지 않아. 저는 조선 섹터는 사실 지금 흑자 턴어라운드 한 지가 지금 좀 됐는데 이제 아무튼 좀 발현이 될 거다. 그거에 대한 저는 좋다고 보고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죠. 네네. 그리고 개인분들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이제 또 기관에서는 좀 반도체 쪽만 좋게 보시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 포스코 같은 경우 저희 회사가 운용하는 이제 그 상품에선 그 포스코를 굉장히 쌀 때 많이 사놨었어요. 21만 원 막 이럴 때. 홀딩스 표치원 뭐 이런 쪽이요? 홀디스로, 포스코 홀딩스로.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확 뛰는 과정에서 저희도 좀 일찍 팔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그 가격까지 지금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2차 전지를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 때문에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원자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재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셔너리한 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원자재에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매크로 시장에서 정말 원자재가 어떤 이제 지금은 22년에 아주 짧게 원자재가 빵 떴다가 그리고 나서 연준이 긴축한다 그러고 막 QT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조금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사람들이 자꾸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착각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평가가 글로벌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히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니지만 아무튼 2차 전지가 정말로 원자재와 같은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사실 2차 전지 관련이 충분히 한국의 주도주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멀티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M7이나 이렇게 비교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도 일단은 봤던 건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M7하고는 다르게 일단은 그런 그 멀티플이 엄청나게 과대평가됐던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떨어졌죠. 좀 해소가 됐고 그럼에도 비싸냐 싸냐 뭐 그거는 과연 진짜 그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과거 이렇게 성장해온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거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안 봤으나 만약에 매크로적인 환경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 회사는 원자재에 굉장히 불리시하거든요. 향후 최소 수년간. 그렇게 했을 때 2차 전지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원자재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신용, 돈, 화폐라는 거는 진짜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정말, 원자재, 아무튼 대체할 수 없는, 원자재라는 건 찍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실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오래 이어질 때 가장 좋은 게 원자재인데,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를 본다면 충분히 어떤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라는 거는 캐펙스가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유치가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오래 이어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현재 그 돈의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돈의 값이 그렇게 비쌀 때 인플레이션이 오래 이어지는 환경에서 캐펙스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오래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 코스트나 여러 가지 측면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캐펙스를 안 하면 후퇴하게 되는 산업인 거잖아요. 삼성 반도체는. 그래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밀고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바뀔 수 있다.
아무튼 오히려 그렇게 반도체를 좀 안 좋게 보시나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주가가 미국처럼 그렇게 뭐 많이 엄청나게 뭐 고평가되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워낙 한국은 예전부터 가버넌스 이슈도 많고 고쳐져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보고 지금 딱 누군가가 머리에 총대고 한국 주식 살래, 미국 주식 살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가버넌스 문제나 다 해도 불구하고 저는 다 한국 주식으로 하겠다. 근데 한국 주식 앞으로 좀 괜찮아질까요? 그 사실 중국 증시가 안 좋은 거랑 중국이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한국은 중국의 수출도 많이 떨어졌고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도 수출이 뭔가 약해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중국이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다라는 거는 다들 부정적 의견이 많잖아요. 거의 중국은 거의 너무 심하죠, 부정적인 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2009년에 미국 주식 S&P 500에 누가 만약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을 거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보통 피가 낭자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9년에 이제 리먼 사태 지나가고 미국 증시 주식은 2000년 그러니까 7년 넘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미국 주식은 선진국은 정말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의 고점은커녕 아주 2000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 수준보다도 못했었고 그렇게 늘 주기에 따라서 특히 그게 이제 달러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주기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기본적으로 늘 정말 투자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항생에 그 상장된 이제 알리바바나 일부 이제 그런 기술주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이나 이런 거는 과거 20년 전에 비해 거의 한 뭐 20배, 뭐 10몇 배 이렇게 는 상태인데 주가가 그때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돈은 너무 많고 너무 잘 버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다 뭐 이런 리스크도 있고 저런 리스크 뭐 시진핑이 어쩌고 뭐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거는 단지 너무 1년 막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싸다. 라고 했을 때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해지고 장기금리가 튄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지금 멀티플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가나 이런 게 계속 최근에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다시 보이는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좋아지는 국가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미국하고 정말로 다이버전스가 아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중국은 굉장히 깊게 많이 했고 여러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굉장히 싸다 생각하고 한국도 진짜 한국에서 유일한 성장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전지가 정말 원자재라는 거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딥하게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원자재 같다라는 그게 서서히 조금 제가 설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땐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전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국제 정세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중동에서 전쟁 관련된 코멘트 내주셨는데 방사는요 그러면? K방산이 점차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방사는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사실 뭐 한국이 뭐 제가 그러니까 섹터를 정말 제가 관심 있는 섹터가 아니면 막 이렇게 들여보진 않는데 그 중에 한번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하는 게 방산이다. 근데 어찌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제 국방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보시니까 그러면 올해가 또 선거의 해잖아요. 네네. 바이든 트럼프 당선에 따라 국제 관계나 오른 주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게 굉장히 물론 나뉘겠지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저는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요즘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감옥수 가실 수도 있어서. 근데 그거는 아마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사실 트럼프가 되면 더 문제가 심해질 거다. 미국의 적자 지출이나 인플레이션, 선진국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고 아무튼 어떤 쪽이 되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큰 추세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적자 재정과 그에 따른 이제 신뢰 상실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쉽게 말하면 멀티플이 고평가됐다라는 거는 장기금리도 있고 장기금리가 핵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이 그렇게 높다, 신뢰가 높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아직 모자르고 거버넌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돼야 될 건 맞지만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세세한 게 아니고
큰 매크로 틀에서 봤을 때 진짜 미국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또 많은 악플과 미국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 측면에서 투자라는 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면한 매크로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근데 사실 미국 증시가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AI 이제 네네네.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이 1위 되고 했던 네네. 건데 대표님은 이제 그 AI 트렌드는 계속되더라도 그 M7의 주가는 꺾인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AI도 지금 너무 많이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꺾일 수 있다. 앞으로 가긴 가겠지만 네.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그거야말로 이제 모든 희망이 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AI가 당장 우리 삶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꿔주고 네. 이제 분명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그렇죠. 발전을 하고 하는 거는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AI를 돌리기 위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이 그 하나 할 때 뭐 얼마씩 든다고 하잖아요. 실제 AI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에 그렇게 버블이 굉장히 끼면 실제로 돈이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020년에 그렇게 무한 양적 완화와 이제 미국이 정부까지 합세해서 돈을 뿌렸을 때 그 수많은 자본이 어디로 집행이 됐냐. 정말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엄청 나거나 생산성이 엄청 효율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돈들이 다 뭐 비트코인, 뭐 아니면 어떤 지금 실제 말씀하신 그 AI나 이런 분야가 정말로 되기 위해선 그거를 생성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그렇게 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워낙에 크고 아직 너무 초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집행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너무 지금은 위험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해도 오히려 한참을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환율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은 원달러 정말 제일 어려운데요. 달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쭉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은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들 뭔가 위기 생기면 무조건 달러로 가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시 QE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측면이 되면 정말로 그때는 이제 미국의 통화와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깨지겠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충분히 그게 근데 굉장히 좀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가 많이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국 증시에서는 조선과 방산 정도를 좀 좋게 보신다 얘기하셨는데 2차 전지도 저는 2차 전지까지 지금 가격이 어쨌든 좀 그래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좀 더 2차 전지를 잘 알았으면 투자를 했을 만큼. 그럼 2024년에 한국 수출은 좀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수출이 좀 그래도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목이 계속 상승 GDP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적자 지출을 계속 쓰면서 상승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어쨌든 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자산 가격이 빠지기 전까지는 자산 가격이 비싸면 예를 들면 집값 제가 뭐 누군가가 레버리지를 연끌을 해서 2020년에 샀던 뭐 18년에 샀던 집이 지금 한 3배, 4배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그걸 담보로라도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소비는 명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실제 주가나 이런 건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출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뭐 주식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은행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늘려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코인은 뭐 제가 과학적 얘기를 안 하는데 코인에 대한 어떤 신뢰는 전혀 없고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자산을 주식 시장에 너무 많이 하거나 채권 시장에 많이 하기보다 원자재 관련으로 하는 게 원자재. 근데 원자재가 좀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뭔가 전문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ETF가 있나요? 예, ETF로 그냥 원자재 전체 투자를 하는 ETF도 있으니까 뭐 상품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차피 관련이 없으시니까. 제가 ETF로 사실 그 전체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 티커명이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TF로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유가 관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원유 이번에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귀금속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귀금속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는 귀금속도 좋다고 보고 여러 가지 뭐 농산물 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사실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자재 전반이 참고로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네. 지금 현재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떨어졌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환율, 금리 뭐 다 보고, 그러니까 개별 섹터는 정말로 관심 가는 거를 깊게 파는데, 근데 이제 리튬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거의 제가 봤을 땐 바닥에 다 왔다라고 봐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는 좋을 수 있다. 리튬 가격이 다시 이제 오르게 되면 이제 2차 관련 주식들도 주가가 좀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신용이 아니고, 네. 지금 모든 문제는 신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신용이 아니고, 신용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잖아요. 네. 그 화폐 달러라는 것도 결국엔 신용을 기반으로 찍어낸 종이 조각일 뿐인 거잖아요. 신용이 아니고 실물을 사라. 근데 그거에 대한 내러티브를 차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정말 실물이 뭐냐라고 한다면 원자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대표님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요 이미지겠죠, 결국에는. 네네. 장기 금리에 따라서, 기준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한다. 네네. 그리고 올해는 장기 금리가 장기금리가 오를 거다. 한동안 오를 거다. 오를 일단 거기 때문에 10년물 증시도 기준으로 안 좋을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시점이 장기금리가 도달을 하면, 그로 인해서 주가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거기서 이제 웰스 이펙트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실제 장기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정도로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금리가 올라줘서 어느 정도 다 빼줘야 이게 발현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올해 이제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되는지 코멘트 한번 주신다면요. 저는 올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실 때 연준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지금 사실 연준은 약간 손발이 묶인 상태고요. 정치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연준보다 당분간은 재무부를 많이 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장기 국채를 어떻게 발행하냐. 부채가 결국 자산이잖아요. 부채는 자산과 동일한데 어쨌든 그런 만기가 긴 쪽의 부채를 얼마나 발행을 하느냐 제가 아까 계속 말했던 부분 좀 주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둘째는 아직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특히 주식시장 불장을 외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정말 신흥국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잘 관찰하셔라.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같은 얘기라 구닥다리일 수 있지만 아직 지금 시장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신흥국 어쨌든 투자는 올해 당장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거다. 이것까지는 저도 신흥국 특히 한국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 투자는 어쨌든 쌀 때 저렴할 때 사서 다들 막 욕할 때 저걸 왜 사라고 할 때 사서 기다리다 보면 그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왜곡돼 있던 그 자산 가치가 그 실질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가버넌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 거 제가 다 알겠으나 그래도 좀 한국 주식은 아직은 저렴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미국처럼 특히 그렇게 뭔가 어떤 M7 같은 그런 쪽들이 많이 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주식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시기에 특히 뭐 제가 중국 얘기하면 또 더 욕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항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싸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하시고 원자재도 많이 편입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시잖아요. 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할 건데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이것만은 진짜 맞을 것이다. 이것만은 나의 의견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이거는 진짜 거의 틀릴 확률이 없다. 유가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시장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아마 올해 안에 분명히 올해가 아니라 몇 개월 안에 100불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아무튼 올해 상반기 안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가가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유가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유가가 오르면
장기 금리에는 당연히 안 좋고 네. 추가적으로 재정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안 좋을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 금리에도 안 좋고 미국 주가 멀티플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에도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어떤 주식을 매수하실 거면 오히려 좀 멀티플이 높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선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